어머니 제 카드로 피부 미용 결제하셨어요? 관리 좀 했어. 왜 제 카드로 결제를 하세요?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는 거 아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수진이 결혼을 준비할 때 그녀는 어떤 거대한 감정의 폭발을 기대하지 않았다. 보통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조용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다. 수진과 민석은 소개로 만났다. 둘 다 서두르지 않는 성격, 크게 튀지 않는 살. 결혼은 사랑의 폭발이라기보다 이 정도면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판단에 가까웠다. 민석은 착했다. 말이 적었고 반박하지 않았고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늘 알았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 알았어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말이었다는 것뿐이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수지는 민석의 침묵을 온순함으로 해석했다. 누군가의 조용함이 때론 강함보다 품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은 사실 회피였고 그 온순함은 무책임이었다. 민석의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단정했다. 아버지는 조용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신문을 읽었고 저녁 식사 때도 말이 거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집이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곳이라는 듯. 아마도 그가 배운 것은 침묵과 승인이 같은 것이라는 착각이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말했다. 우린 가족끼리 계산 안 해. 그 말은 따뜻한 말처럼 들렸지만 곧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수지는 알게 된다. 이 말은 마치 고급스러운 판단 같았다. 마치 이 집안이 속물적인 돈 계산을 초월한 무언가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한다는 뜻처럼 들렸다. 수지는 그 말에 감동했다. 자신도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수진이 외출 준비를 하며 현관에서 가방을 찾고 있다.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 내 지갑 어디 갔지? 주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있어. 시어머니 손에 들린 건 수진의 지갑이었다. 이미 열려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등에 찬바람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열었다는 사실이 주는 불편함. 그것은 단순한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위반의 느낌이었다. 어머니 그걸 왜 아, 잠깐 쓸 게 있어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야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며느리 지갑 좀 여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는 이 정도의 불편함도 참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웃음이었다. 그날은 10,000원짜리 몇 장이었다. 수지는 그때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잠깐 쓴다는 말조차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더 자연스러워졌다. 마치 처음부터 이게 자신의 것이었다는 듯. 수진아, 내 카드 비밀번호 뭐더라? 왜요? 아, 인터넷 결제 좀 하려고. 괜히 내가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까봐.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마치 자신이 수진을 배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다. 수진은 웃으며 넘겼다. 거절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이 있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면 요청에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불편함을 드러내면 자신이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수지는 자신의 경계를 낮췄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 수진의 돈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공용 자원이 되어버렸다. 비밀번호를 넘기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마치 어떤 결계를 넘은 것처럼. 수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머니가 내 지갑이랑 카드에 자꾸 손대셔. 민석은 스마트폰을 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배경음처럼 들렸던 것처럼.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하다는 말. 이 단어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마법의 말이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내 돈이잖아. 엄마가 뭘 크게 써? 몇만 원 정도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말을 먼저 해달라는 거고. 와,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엄마가 뭐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의도 문제가 아니잖아. 내 통장이니까 최소한 내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이 대화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 복잡한 것처럼. 그걸 왜 그렇게 큰일 보는 거야?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렇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야. 이젠 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 정도는. 가족이라고 상대방의 물건을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민석은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대화는 끝난 것처럼. 알았어. 한번 말해볼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해결이 아니었다. 그저 문제를 덮는 말이었다. 민석은 한 번도 엄마한테 말해볼게라고 하지 않았다. 한 번도 그건 너무했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어만 반복했고 그 이면에는 아무 행동도 없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때 아직 몰랐다. 이 편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잔인하게 반복될지를. 결혼 2년 차 수지는 아직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웠다. 점점 시어머니의 손은 더 깊숙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행동들이 이제는 거의 대놓은 수준이 되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이 공동 자산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처럼. 어느 날 통장 알림 하나가 울렸다. 이게 뭐지? 스마트폰의 화면에 떠오른 알림. 수진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 120만 원. 그 숫자를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이게 정상일 수 있는 일인가? 어머니 제 카드로 결제된 게 있는데요. 음식을 준비 중이던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 그거 내가 잠깐 썼어. 잠깐이요? 미리 말씀이라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뭐가 달라? 이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잖아. 그 말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다. 어머니, 그건 제 돈이잖아요. 제 카드예요. 그래, 너 돈 맞지? 그런데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고 우리 집 사람의 돈은 다 같은 돈 아니야? 그렇다 해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국을 저으며 말했다. 뭐 하는 소리야? 내가 너 뭔가 훔친 것도 아니고 일단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물어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며느리가. 너는 아직 가족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가족 간에 이런 예 다 쓰면 살 맛이 없어.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돈이니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놨다. 표정이 굳었다. 그래. 그럼 내가 뭐 너한테 거지 같은 대우를 하는 건 줄 알아? 너 밥은 내가 해주고, 세탁은 내가 해주고, 집안일은 내가 다 챙겨주는데, 그건 고맙지만 그건 고맙지만이 뭐야? 고마우면 이 정도는 웃고 넘어가야지.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매달 생활비 드리잖아요. 알아. 알아. 이렇게 유명한 직장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주는 거지. 이해해 준다는 게 무슨. 내가 뭐가 필요해서 그 돈을 썼는데 내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여서 피부 관리를 받았어.
이 집도 웃음이 끊길 정도니까 그게 너한테 뭐 큰 피해를 준 건가? 피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돈이라는 게 여기 계산서를 봐. 이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이댔다. 확인서에는 피부 시술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미 본 거고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말을 끝까지 해봐. 수지는 침을 삼켰다. 문제는 내 동의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한테 묻고 해야 되나? 내가 우리 집 엄마고, 이건 우리 집 돈이고, 이 집의 위상을 위한 것인데, 우리 집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에요. 제 계좌니까. 계좌가 뭐가 그리 중요해? 돈이 어디 있든 다 같은 돈 아니야? 아니에요. 제 돈이고 제 계좌고 제가 버는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마치 수진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진짜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어.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다시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이번엔 내 카드로 120만 원을 썼어. 내 동의 없이. 민석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중요한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걸로 뭐 큰일 난 것도 아니잖아. 뭐? 내 돈을 내 동의 없이 쓰는 게 문제 없다고? 어머니가 뭘 하셔서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피부 관리 받으신 거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이 아니야. 내 돈이잖아. 왜 자꾸 이 말을 이해를 못해? 민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마치 거대한 숙제를 해야 하는 학생처럼. 알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벌써 같은 말만 반복해. 마지막에 말했을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말했어? 말했냐고? 기회가 없었어. 기회? 같이 밥 먹는데 기회가 없다고?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 때가 아니었다고? 내 돈이 또 나갈 때가 아니었다는 거야? 민석은 다시 누웠다. 너무 피곤해. 이 일로 자꾸 싸우는 게 스트레스야. 너는 스트레스. 내 돈이 자꾸 나가는데? 엄마 성격상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너한테 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악의? 악의 문제야? 내 동의 없이 내 돈을 쓰는 게 괜찮다는 거야? 좀 참아. 참아?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들어야 해? 엄마 원래 그런 분이야. 좀 참아. 무조건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그게 가족이지. 가족이면 서로를 존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래. 맞아. 그런데 엄마가 너를 존중 안 한다고 생각해? 당장 내 돈을 내 동의 없이 쓰는데? 그건 돈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야. 너도 이제 적응해. 적응? 내 돈을 또 나가는 걸 받아들이란 거야? 말로 계속 싸우는 게 더 좋아? 뭐라고? 어쨌든 해결 안 될 거 아니야. 엄마는 바뀌지 않을 거고 넌 싫어할 거고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그럼 차라리 넌 참고 나도 중간에서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않아?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수진이 부모님 집에 냉장고를 하나 바꿔드렸다.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 수지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건 좀 과하지 않아? 굳이 새 걸로? 고장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돈 생각은 해야지. 냉장고가 그리 비싼 건 알지? 같은 돈, 같은 부모. 하지만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달랐다. 근데 어머니가 내 돈으로 100만 원 넘게 쓰셨을 땐 그 말 안 했네. 그건 또 다른 거잖아. 어떻게 다른데? 어머니는 가정 형편상 필요하신 거고 나도 부모님 형편이 필요해서 한 거야. 그건 달라. 처가댁은 아직도 잘 사시니까 그럼 어머니도 충분히 잘 사시는데? 왜 내 돈으로 피부 관리까지 받으셔? 그건 기준이 달라. 당신은 어머니가 하시는 건 이해하고 내가 하는 건 낭비라고 해. 그렇지 않아. 맞잖아.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지. 뭐라고? 내 돈은 공용 자원이고
내가 쓰는 건 낭비이고, 어머니가 쓰는 건 당연이고, 어머니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내는 거고, 내가 필요하면 어머니가 내 돈을 쓰는 거고, 그건 확대 해석이야. 확대가 아니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말한 거야.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또다시 통장 알림. 이번엔 금액이 컸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금액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다. 500만 원. 어머니, 이건 또 뭐세요? 저녁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가 돌아섰다. 뭐가 뭐야? 제 카드로 500만 원이 결제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평온함이 떠올랐다. 아, 그거. 나도 관리 좀 해야지. 늙은 얼굴로 다니라는 거야? 500만 원이 관리예요? 응. 피부도 다시 받았고,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좀 사고, 여자가 외모 관리 안 하면 집안 체면이 안 서. 제 돈으로요? 그래. 너 돈으로?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엄청 많아요. 먼저 제 동의를 구했어야 하고, 500만 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고, 많아. 미용실도 가야 하고, 의류도 갱신해야 하고, 피부 관리야 기본이지. 요즘 여자들은 다 하는 거야. 어머니도 충분히 예뻐요. 굳이 500만 원까지. 내가 내 나이를 잘 아는데, 이 나이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나이에 맞게 보여. 수지는 깊게 숨을 들었다. 어머니 존중해드린다는 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사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 보고. 뭐 하는 소리야? 먼저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시어머니는 손을 들었다. 기본? 넌 지금 내게 기본을 가르치려고? 내가 너를 며느리를 언제 제대로 대접을 안 했다고 그래? 그렇다고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넌 언제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동해? 감사도 하고 공경도 하지만 그게 내 돈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포기. 지금 우리 집에 사는 거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데? 복된 일이라고 해도 제 기본권이 있어요. 기본권? 이 며느리. 진짜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머니, 저도 번 돈으로 사는 사람인데 제 돈을 내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건 범죄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었다. 범죄. 내가 너한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네, 우리 밥을 먹는 것도 알고 있지? 우리 집에서 자는 것도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낳지 않았지만 넌 우리 집의 일원이고 이 집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가족 덕분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다야. 넌 이 집에서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 다 이 집의 것이고 이 집은 내 것이고 따라서 넌 다 내 것을 써야 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생활비 드리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우리 가족의 규칙이야. 그리고 생활비.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이 규칙이 싫으면 나가. 그 말이 수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수진은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 정도는 매달 해줘야지. 봉투 안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매달 200만 원. 이게 생활비예요? 뭐 생활비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냥 엄마 용돈 정도? 아니 가정 유지비라고 생각해. 매달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냐? 너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수지는 그 봉투를 바라봤다. 자신의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봤다. 거의 절반을 넘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많아. 이 집 광열비, 식비, 인터넷비 등등 다 얼마인데 200만 원이 많아? 그렇긴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그리고 이미 1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감당 못해. 지금 무슨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가 아니라 제 형편을 말씀하는 거예요. 형편. 넌 충분히 많이 버는데? 다른 생활비도 있고 저도 저를 위해 써야 할 돈이 있고 너를 위해 쓸 돈. 뭐가 필요해? 저도 인간이잖아요. 옷도 사야 하고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 집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넌 밥은 우리가 해주고, 세탁도 우리가 해주고, 집도 우리가 관리해주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야. 넌 이미 충분한 것을 받고 있어. 수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불가능? 뭐가 불가능해? 매달 200만 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뭐라고? 이 금액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얼마를 할 생각인데? 수진이 잠시 생각했다. 한 달에 지금 드리는 100만 원 정도가 최대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100만 원?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정말 이게 최대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넌 진짜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 같네. 내가 번 돈이 얼마인지 나는 알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드리면 그건 제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생활? 넌 이미 우리 집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내 딸이 결혼하면 남편 집에서 써야 할 돈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요즘 며느리들도 다 하고 있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알 필요 없어. 이건 가족 간의 약속이야. 약속? 저는 약속한 적이. 넌 결혼했잖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순간 이런 의무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다고? 이 며느리가 진짜 요즘 세대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크게 말하고 있었다. 넌 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 날 밤 수지는 민석과 다시 싸웠다. 어머니가 매달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 민석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셨어? 응. 이게 당연한 거라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그럼 할 수 있지 않아? 수지는 놀랐다. 뭐? 당신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당연한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시면 그런 건가 싶고, 그런 게 뭐야?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엄마한테 드리는 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얼마나 할 거야? 당신은 어머니한테 얼마를 할 거야? 나야 당연히 어머니 말씀에 따르겠지.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되면 어머니 원하는 대로 300만 원, 400만 원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럼 뭐야? 한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한계는 있지. 그럼 당신은 어머니한테 얼마를 드린다는 거야? 민석은 한참 말을 하지 않았다. 얼마가 적당할까? 적당한 게 뭐냐는 거야. 당신은 아무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네. 생각은 했지. 다만, 다만 뭐? 어머니 말씀에 따르는 게 편한 것 같아. 편한 거? 자기 엄마 뜻대로 산단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정하고, 어머니가 반박하고, 싸우고, 이 과정이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처음부터 어머니 뜻대로 따르는 게 더 편한 거야. 수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당신 내 감정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이 조건들을 견디는 게 힘들다는 건? 힘든 건 알아. 그런데, 그런데 뭐? 또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라고 할 거야? 민석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고? 어머니한테 말을 해. 아내를 보호해. 보호? 이게 뭐 전쟁이야? 전쟁이 맞아. 내 기본권을 지키는 일인데. 기본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깨달았다. 이 남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겠네. 뭐라고? 아무것도.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왜? 뭘 설명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돼. 알아서 이해해야 할 일들인데 넌 내가 설명해야 이해하는 거구나. 그렇게 돌리면 나한테 뭐를 바라는 건데? 바라는 게 아니라 기대해.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길 기대했어.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수지는 식탁 위에서 말했다. 왜 어머니 쓰시는 돈은 당연하고 내가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 낭비야? 그걸 왜 비교해? 왜냐면 나만 참으니까. 그 침묵은 답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앞으로도 우린 바뀌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수지는 그 침묵 속에서 이해했다. 자신이 아무리 말해도 이 집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녀는 선택을 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설마 이혼 얘기야? 그래.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그 말은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었다. 이 모든 문제가 돈이 아니라는 것. 돈은 그저 증상일 뿐 원인이 아니라는 것. 진짜 문제는 존중의 부재였다. 사랑의 부재였다. 그리고 그 부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의 지속적인 거짓말이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더더욱.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의 의무일 뿐이었다. 민석은 자신의 무책임을 자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중간에서 조화를 맞추는 것이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수지는 떠났다. 통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도망이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당신의 권리를 지워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깨달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